네, 반갑습니다. 안태근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리스봉 어휘 삼천제라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제 이름은 안태근이고요.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34살이에요. 네. 그렇게 크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편하게 오빠처럼, 형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음악에 왔고 이렇게 저는 힙합 음악 하고 있어요. 혹시 힙합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안 좋아해요? 안 맞네. 좀 들으려고 가져왔는데 힙합 음악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낸 CD인데요. 네,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좀 네, 안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네. 혹시 공짜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가장 최근에 냈던 앨범이에요. 술제이라는 래퍼 아세요? 오빠야라는 노래 부른 그 친구랑 같이 했던 앨범이에요. 그리고 이런 음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멜론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멜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악 사이트 이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이트에서 다 제 이름 본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태근으로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활동했던 앨범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Rap English라는 앨범을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이 Rap English라는 앨범은 교육용 앨범이에요. 이렇게 랩으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앨범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음악 사이트에서 이용해서 들어보시면 단어 암기가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으면 잘 안 외워져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들으면 진짜 잘 외워져요. 진짜 제가 해봤어요. 500원 딱 내면은 엄청 잘 외워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놨거든요. 각각의 음악들에서 뮤직비디오가 있는 경우는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건 공짜니까, 그죠? 뮤직비디오야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나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예요. 이거 타이포그라피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라, 뮤직비디오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plain tip 이런 걸 그냥 외우지만 이걸 랩으로 라임을 풀고 뭐 이렇게 어근 코드 같은 걸 집어넣고 했거든요.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 가실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영어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회화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YBM 쪽에서 기초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회화뿐만 아니라 발음 강의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법 강의도 하고 있어요. 이런 문법 같은 것도 가르치는데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거는 어휘 강의예요. 벌써 어휘 강의만 전문적으로 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이 바닥에서 어휘 강의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어 강사예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도 국어 강사예요. 국어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저희 아버지는 국어 학원 하고 계세요. 다 국어 쪽인데 저만 영어예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영어 중에서도 어휘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어봐요, 저희 여동생이. 우리 학교에서는 어휘를 안 가르치던데 그냥 외우라고 나눠주던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어휘를 암기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강의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의아해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린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혼자 공부할 때 주의하실 점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음해보는 거, 입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물론 만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애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치웁시다. 대신에 손으로 써보는 거 좋아요. 대신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아요.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한 번 정도 써보시지 이걸 계속 생각 없이 10번 정도 쓰시면은 그냥 손이 노동하는 거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이 머리랑 잘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정도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손으로 가려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짧게 여러 번이에요. 길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랑 친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랑 친해져 보세요. 한 번에 10시간 쓰는 것보다 1시간씩 10일 동안 저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저랑 친해질 수 있어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헤어졌다 하더라도 머리에서 넘어가기 좀 그래. 하지만 쿨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단어책이 거기 있을 거니까. 다시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계속 거기서 질퍽거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바람둥이가 돼야 됩니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알겠죠? 짧게 여러 번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저랑 강의할 때는 그렇게 공부할 건 아니에요. 저랑 강의할 때는 암기 코드를 던져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던져 드릴 건지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10단어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shirk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읽어보시죠. shirk, shirk.
네, shirk는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shirk, 피하다, shirk, 피하다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shirk는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취해 볼게요. 이렇게 shirk, shark. 그럼 이게 상어를 피해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동사를 외우면은 훨씬 더 쉬워지고 지금 저는 rhyme을 집어넣어가지고 암기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shirk, a shark, 상어를 피해 이런 식으로 암기할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가볼게요. conquer 정복하다인데 conquer에다가 목적어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conquer a bunker, 벙커를 정복하라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저는 동사 외울 때 목적어를 집어넣고 또 제가 또 래퍼다 보니까 라임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의 암기를 도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자, steep이란 단어예요. steep은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가파른이란 뜻인데 이게 토익에서는 기본 어휘 취급을 해요. 왜냐면은 토익은 경제 쪽 그 비즈니스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토익에서는 이 두 번째 뜻 급격한으로 많이 나와요. 기본 뜻은 가파른이지만. 자,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저는 step 다음에 형용사니까 누굴 꾸며주는지 집어넣어 볼게요. step. 자, 여러분들 step이라는 건 분명히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죠? stair, step. 자, 그러니까 steep step, 가파른 계단.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읽어보시죠. step, step. 자, 이때 좀 주의하실 게 S랑 T랑 붙어있는 경우는 T를 티귿으로 발음하지 마시고 쌍디귿으로 발음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stop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stop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어랑 좀 더 가까워져요. 여기서도 steep 하지 마시고 step, step 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tep이라는 게 rise를 꾸며줘 볼게요. 이런 경우가 급격한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필기하지 않으시게 제가 아까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나눠드렸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필기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엔 toss란 단어예요. toss는 우리가 외래어처럼 쓰고 있죠. 자, 우리가 뭐 spike, toss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배구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toss가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toss. 자,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H-U-R-L, hur이라는 건 거칠게 던지다예요. 거칠게 던지다. 그래서 우리는 hulk를 떠올려 볼게요. hulk가 her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her이란 단어를 볼 때 hulk를 떠올리면서 의미를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연상법이고요. 지금 다양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grain, 곡물이란 단어를 배워볼게요. 자, 읽어보시죠. grain. 자, grain 모르신다 하더라도 G 떼고 rain까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rain, 비가 내리면 grain, 곡물이 잘 자란다. 이게 단어들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 외국에서 유치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inicky, picky 이런 단어가 까다로운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자의 니키라는 애를 형성하는 거예요. 니키라는 여자애는 시금치도 싫어하고 브로콜리도 안 먹어서 되게 까다로운 애야. 그런 니키를 우리는 finicky, nicky, picky, nicky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유치원 학생들한테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 안에서 이런 단어 관계 형성하는 거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emaciated, 수척한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수척하다라는 거는 마른이라는 말 중에서도 보기 좋게 말랐다는 게 아니고 안 좋게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척한이에요. 수척한은 좀 아파 보일 정도로 쇠약하게 마른 경우에 수척한이라고 해요. 제가 좀 덩치가 좀 커요. 제가 지금 85kg 나가거든요. 돼지예요. 근데 저희 형은 더 돼지예요. 저보다 막 이렇게 엄청 돼지인데 그 사촌형이에요. 그 사촌형이 제가 한 3년 정도 외국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엄청 말라 있었어요. 밥을 안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큰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큰엄마가 몰라. 밥을 안 먹어. 입맛이 없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한국말로 말장난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죠? 자, 한국말 말장난치는 건 가끔씩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저도 가끔씩 말장난쳐요. 입맛이 어때? 이렇게 외우면 충분히 잘 도움이 되겠죠. 발음을 망가뜨리는 거라 크게 저는 좋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요.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법은 피하고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자, 그래서 emaciated랑 좀 비교하려고 slim, slender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니까 slim하다, slender하다라는 말은 보기 좋게 말랐다는 거예요. S로 시작하는 두 단어.
하지만 emaciated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안 좋게 삐쩍 말랐다는 얘기라 skinny하다는 얘기예요. 피부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번엔 jubilant라는 단어를 볼게요. 아, 어렵죠? 자, 읽어보시죠. jubilant. 자, 한국말도 어려워요. 환희에 넘친.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어려우면 한국말도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차라리 동의어를 공부하세요. 자, 우리가 어차피 동의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jubilant를 그냥 happy예요. 이거는 그냥 extremely happy예요. 외국 사람들 설명할 때. 엄청 행복한 거. very happy예요. very happy.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very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휘가 딸리니까. 근데 어른들은 very라는 말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very happy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I'm jubil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화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걸 한국말로 환희에 넘친 이렇게 가져가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동의어 쉬운 단어를 가져가는 거. 그룹핑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어 학습이 그래서 중요해요. 같이 묶어두는 거. 어차피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exalt. 이거는 극찬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알토 알아요? ALTO? 알토? 알토가 남자 중에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게 알토예요. 자, 그래서 exalt 같은 경우는 상대를 높이는 거. 그걸 우리가 극찬하다, 매우 심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올리다라는 말로 raise라는 단어로 알죠? 거기 앞에 P를 붙이면은 praise, 칭찬하다죠.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exalt라는 말은 praise랑 같은 말입니다. 괜히 어려운 한국말 극찬하다를 가져가시는 것보다 아, praise보다 좀 더 강하게 쓰는 거구나. 칭찬하다보다 조금 센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머릿속에서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 학습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conceal.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읽어보시죠. conceal. 남자분들은 큰 실수를 가리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conceal. 큰 실수를 가리다. 하지만 여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떠올리실 게 있죠. 그죠? 저도 뭐 가끔씩 뮤직비디오 찍고 할 때 가끔씩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뭐지? 파우더보다 훨씬 효과적이던데, 컨실러. 컨실러가 이렇게 딱 점 찍어가지고 하면은 그 잡티 같은 게 아주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잡티 가려주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 그 컨실러 쓰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해가지고 얼굴 딱 보고 사귀어야 돼. 자, conceal이라는 게 이렇게 가리다 숨기다인데 반대말이 reveal이에요. 자, reveal은 아예 반대말이에요. 숨기고 가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다, 밝히다, 비밀 따위를 폭로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예요. 자, 읽어보시죠. reveal. 자, 이렇게 정확한 반대말이 존재하는 경우는 반의어 학습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반의어를 공부함으로써 훨씬 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반의어가 책에 잘 나와 있다면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adroit라는 단어를 배울게요. adroit는 되게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서투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adroit. 하얀색만 읽어볼까요? right. 자, 이게 왼쪽이란 어근일까요? 오른쪽이란 어근일까요? 어근이라는 건 원래 짧고 강하게 발음하면서 만들어집니다. touch를 짧게 발음해볼까요?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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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ch, attach 이렇게 어근이 만들어져요. name이라는 거 짧게 발음해볼까요?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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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onym, antonym, anonymous 등등이 나와요. 자, 이렇게 어근이라는 게 단어를 짧고 강하게 발음하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right이라는 게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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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라는 어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왼손으로 밥 먹으면 서투르지만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능숙하게 잘 먹죠.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다수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생각을 읽어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는 듯한 이게 바로 능숙한이에요. 어근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dexterous라는 단어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dexterous는 오른손잡이란 뜻도 있고 능숙한이란 뜻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 영어권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한다는 걸 계속 능숙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한국말 말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어원학습법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에서 계속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원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mbidextrous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dexterous가 오른손잡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 오른손잡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앞에 있는 A and B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나중에 배울 건데 A and B는 두 개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두 개라면은 명확할까요? 혼란스러울까요? 답이 두 개면은 혼란스럽겠죠. 애매모호한 거 뭐라고 하죠? ambiguous라고 하죠. 그때 들어가는 A and B 말이에요. 이게 두 개라는 적도예요. 자, 그럼 ambidextrous는 두 손이 다 오른손잡이 같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나 이 손도 오른손, 이 손도 오른손처럼 잘 써요. 양손잡이라고 하겠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어원의 특성인데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어원으로 공부하면은 계속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씩 단어를 낚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물로 많은 단어들을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 말장난보다는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인데 애들이 어원 공부하는 걸 되게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이 collaborate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 어원이라는 거는 접두어, 머리에 붙는 것과 어근, 뿌리가 되는 중심어, 그리고 전미어, 꼬리에 붙는 전미어가 있습니다. 이 collaborate도 중간에 label라는 게 어근이에요.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하고요. 앞에 있는 col이 접두어예요. 그럼 잘 보세요. labor라는 게 노동이라는 뜻이니까 적어도 이게 work, 일하다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앞에 있는 col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접두어로. 그래서 이게 work together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어요. 협력하다, 협동하다라고 번역하죠. 그렇죠? 이게 어원과 어근과 접두어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때 col이라는 접두어는 사실 com, 함께, 모두다라는 접두어에서 m이나 n이 l로 빠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어원이라는 것도 딱딱하게 시작을 하지만 발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collaborate가 힘드니까 collaborate라고 발음이 바뀌고 철자도 L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CO로 시작하네? 아, 그럼 함께 모두다 라는 접두어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근 FIN이에요. FIN이라는 어근은 시작이라는 뜻일까요? 끝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끝내다라는 동사를 아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것도 알잖아요. final. 마지막에. 그러니까 FIN이 끝이란 어근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측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막혀서 못 가요. 좌측편으로도 막혀서 못 가요. 밑으로도 못 가고요. 위로도 못 가요. 사방팔방이 다 끝이라서 이렇게 가둬져 있어요. 사람이. 이걸 한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 뭐라고 하죠? 한문은 관심 없나요? 이게 가둘 숫자입니다. 그죠? 한문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어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만들어 봅시다. 가두다라는 말을. con, 아까 배웠죠? 모두 다. fin, 끝. 모두 다 끝이다. 그게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confine. 네. confine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떤 공간에 가두고 새를 새 장에 가두고 심지어 여기까지만으로 가둔다는 한정하다라는 말로도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근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단어를 끌어내면 돼요. 그죠? 괜히 여러 가지 길로 가지 말고 깔끔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extinguish가 불을 끄다라는 표현인 거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아시죠? 근데 보기에서 보니까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어원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EX로 시작하죠. 적어도 exit이라는 게 출구라는 뜻인 건 알죠? 그럼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EX가 바깥쪽이죠. out이라는 겁니다. 답은 B번이죠. 그죠? 아, 물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아요.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put out, 불을 끄다, put on, 옷을 입다, put down, 진압하다, 뭐 이런 거 알면 좋은데 그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되게 긴장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원을 알고 있으면 혼란스러운 걸 충분히 잡아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접두어만이라도. 하나 더 해볼까요? 자, excise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EX가 바깥이라는 건 알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CIS가 뭔지만 알면 돼요. 자, CIS가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쉬운 단어를 떠올리세요. seizure라는 단어가 있죠. seizure, 가위 아닙니까? 가위라는 seizure는 픽, 고르는 애예요? 컷, 자르는 애예요? 자르는 애죠. 답은 D번이네요. 됐죠? 한국말 몰라도 돼요. 지금 여기서 excise가 뭔지 몰라도 우린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읽어내면 되죠. 잘라서 밖으로 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딱히 몰라도 충분히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번 보기를 한번 볼래요? 여기도 지금 seizure에 들어가 있는 CIS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자르다라는 말인데 앞에 con이 모두 다 함께였다잖아요. 그럼 모두 다 함께 잘라낸이라는 concise는 장황한이란 뜻일까요? 간결한이란 뜻일까요? 네, 간결한이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모두 잘라낸, 간결한. 자, 읽어보시죠. concise. 좀 더 간결하게 읽어보세요. concise. concise. 네, 간결하게 읽어주시죠. 자, 다음 하나 어원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어원을 어디서부터 공부하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당연히 제일 처음에 붙어있는 접두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접두어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리려고 합니다. 자, pre가 미리라는 접두어예요.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아는 거니까 칠판에서 그냥 보시면서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자, prepare,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자, 그리고 previous, 이전이라는 것도 미리라는 뜻이죠. pretend, 뭐뭐인 척하다. 제가 아직 의사가 아니고 대학생인데 미리 의사인 척해요. 그런 느낌에서 pretend. 자, 그리고 prestige, 이게 명성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외우세요. pre가 미리란 뜻이고 여기 tweeze라는 사운드가 있죠. 미리 tweeze. 제가 유명한 사람이면 어딜 가도 미리 튈걸요. 그죠? 그래서 접두어랑 말장난을 혼합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읽어보시죠. prestige. 미리 tweeze. 그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알겠죠? 유명세, 유명세. 자, 이번에는 caution이라는 단어 볼게요. 많이 알죠? 이거 주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caution. 자, 그럼 여기에다가 pre 붙여가지고 precaution이라고 하면 미리 조심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예방이라고 하죠, 예방. 미리 조심하는 거. 그렇죠? PR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predict, 예언하다. 이게 미리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dict라는 게 말하다라는 어근인 걸 알 수 있어요. 말에 관련된 단어들을 집어넣어 놓은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dictionary,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발음이 안 좋으면 그 김구라 아저씨가 뭐라고 하죠? 윤종신 씨한테? 아, 얘는 왜 이렇게 딕션이 안 좋아? 발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dict가 말하다니까 미리 말하다, 이게 예언하다예요. 자, 그리고 preview, 이건 미리 뷰하는 거, 미리 보기, 시사회 같은 거. 예습이란 뜻도 되고요. 자, 이거 judge가 판사잖아요. 그럼 prejudice, judge에 들어가 있는 jud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미리 판단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저 새끼 존나 양아치가 생겼네. 뭐 하는 새끼지? 라고 미리 판단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양아치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prejudice, 미리 판단 내리는 거, 편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PRI도 PRE에서 변형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먼저의 우선적인이라는 뜻이 되네요. 미리 하는 거니까. 요걸 명사로 돌리면 되게 유명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읽어보시죠. priority.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할 때 priority를 정해놔라.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된다. 순서를 정해놓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예습부터 먼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외래어처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privilege, 이건 특권이란 뜻인데 이렇게 외울게요. PRI, 미리, 빌리지. 제가 책방에 가가지고 남보다 미리 책을 빌려요. 그럼 그게 책방에서 VIP겠죠. 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 읽어보시죠. privilege, 미리 빌리지, 이게 특권입니다. 자, 이번에는 FORE를 배워볼게요. FORE도 PRE처럼 미리란 뜻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 before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before에서 나오는 FORE예요. 자, 그럼 foretell, 미리 말하다, 이거 예언하다네요. foresee, 미리 보다, 볼 견자 써가지고 예견하다라고 하네요. 비슷한 말이에요. forecast, 기상캐스터 누나 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미리 말하다, 이것도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게 predict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ORE와 PRE가 같다는 걸 알면은 단어 찾기가 되게 쉬워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father에다가 FORE 붙어 있죠. 아버지보다 미리 계신 분들이 조상선조예요. 그게 ancestor고, 그죠? 자, foremost, most가 최고인데 FORE가 붙으니까 가장 최고다, 가장 뛰어난 인류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forehead, 머리 중에 먼저 나오는 부분은 어딜까요? 턱이 아니고 이마겠죠. 그죠? forehead가 이마란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미리가 아니라 후회를 배워볼게요. 후회. post가 후회란 뜻이에요. 김연아의 post 김연아가 될 사람들이다. 그럼 김연아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post가 후회란 뜻인 거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post라는 거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더니즘이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게 후에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포스트가 나중에라는 걸 알게 됐으니 포스트 폰이라는 거는 재촉하다가 아니라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겠죠. 그죠? 자, 읽어보시죠. 포스트 폰. 일을 나중으로 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포스트 스크립트 알겠죠? 스크립트라는 게 쓰다라는 말이에요. 자바로 쓰여져 있으면은 자바 언어로 쓰여져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나중에 쓰는 거면은 포스트 스크립트. 이게 PS예요. 그죠? 포스트가 이렇게 나중에란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posterity 이거는 후에 있는 사람. 이게 후손이죠, 후손. posterity. 자, 그리고 post-war 하면은 전쟁 후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post가 후에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PRO, 앞으로라는 접두어를 배울게요. 프로라고 발음이 되니까 프로, 앞으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미리를 의미하는 PRE와는 다릅니다. 자, 그럼 propose를 떠올려 볼게요. 앞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포즈라는 게 움직이지 않게 두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취하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꺼내두는 거, 그걸 우리는 결혼하자고 반지를 꺼내두면 청혼하다, 생각을 꺼내두면 제안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죠? propose, 청혼하다, 제안하다. 많이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prolong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앞으로 long, 길게 한다. 그러니까 시를 앞으로 길게 느리는 것도 되고요. 시간적으로 길게 앞으로 느리는 연장하다도 돼요. 시간과 길이에 대한 얘기로 쓰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얘기로 쓰는 건 아니에요. 확장하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시간이나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길게. 자, 이번엔 접두어 come 배울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come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조의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 함께라는 접두어에서 강조의 느낌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존나 이런 느낌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강조의 느낌이 나왔다는 건 전부 다, 싹 다, 모두 다 이런 느낌으로 강조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olleague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죠. 자, col이지만 함께라는 접두어겠죠. 이게 동료인데 함께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을 colleague라고 한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읽어보시죠. colleague. 함께 리그 뛰는 사람, 그게 동료예요. 자, 그럼 companion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친한 친구나 동료들을 한솥밥 먹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한솥밥이 아니라 하나의 후라이팬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함께 후라이팬 쓰는 사람, 그게 companion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엄청 진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한솥밥 먹는 사이처럼 함께 후라이팬 쓰는 사람을 compan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컴퍼니도 알고 계시죠? 컴퍼니도 역시 컴패니언에서 나와가지고 친구나 동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회사란 뜻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ccompany는 뭘까요? 야, 너 혼자 올 거야? 아니, I will accompany with my friend. 친구랑 함께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해마다 정도로 외우고 계실걸요. 그죠? 이게 동료라면은 이건 동사로 뽑아서 친구랑 같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compromise는 뭘까요? 여러분들 promise라는 단어가 보이죠? promise는 약속하다라는 뜻인데 함께 약속하는 게 뭘까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 이게 negotiate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타협하다라고 외우지 않아요? 발음은 compromise 아니에요. compromise예요. 자, 읽어보시죠. compromise. 타협하다. 자, 이번에는 common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common이라는 단어는 함께, 그 다음에 mourni니까 common이니까 함께 모으니라고 해봅시다. 고등학생들 요즘에 뭐 함께 모으잖아요. 뭐 노스페이스 잠바 같은 거 함께 딱 모으잖아요. 이게 공동의. 그리고 함께 다 모았으면 독특해요? 아니면 흔해요? 흔하죠. 그런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공동의, 그리고 흔한, 평범한. 그래서 common sense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센스니까 상식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번엔 compete, 경쟁하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함께 피 튀기며 경쟁하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읽어보시죠. compete. 이거를 이제 competent라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을 갖췄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능한이에요? 유능한이에요? 유능한이 되겠죠. 그죠? 경쟁하다에서 경쟁력이 있는 유능한. My father is competent. 반대말로 할 때는 incompetent. 무능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의 명사형은 많이 아시잖아요. competition. 그죠? We are not a team, baby. It's a competition.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엔 committee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이거는 함께라는 접두어에 및 만나다를 붙이는 거예요. 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원회라고 불러요. 자, 읽어보시죠. committee. 오케이. 자, 밑에 있는 commemorate는 뭐 충분히 아시겠죠. 이거는 memory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기념하다는 뜻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commemorate. 자, 이번에는 communism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중간에 있는 MUNI 이게 money예요. money, 돈. 자, 함께 돈을 공유한대요. 이 공산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공산주의죠. 그죠?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함께 돈을 공유하는 거. 그게 커뮤니즘이에요. 이런 걸 괜히 말장난 쳐가지고 뭐 함께 문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어근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면 어근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어른스럽습니다. 외부에서 그 말장난으로만 하는 강사분들이 많아서 살짝 공격해봤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쪽팔려서 안 합니다. 네. 자, 그럼 capitalism이라는 건 자본주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말고 여기 자본주의인데 그러면 이게 capital이라는 게 자본을 한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근데 capital이 좀 뜻이 많네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capital이라는 거는 cap, 머리라는 어근에서 나와요. 지금 캡 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쓰는 게 캡이기도 해요. 자, 그럼 capital이라는 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머리가 되는 도시를 뭐라고 하죠? 수도라고 하겠죠. capital letter, 머리가 되는 머리 글자를 뭐라고 하죠?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capital punishment, 머리랑 관련된 형벌은 뭐가 있죠? 10년형? 20년형? 종신형? 참수? 참수. 머리랑 관련된 형벌. 그래서 사형이라고 해요. 그냥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참수란 말을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참수. 그죠? capital punishment. 자, 그리고 foreign capital 이렇게 하면은 외국 자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본이란 뜻이 있어서 자본주의 할 때 capitalism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처럼. 자, 이번에는 combine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함께 bind 한다는 건데 bind가 묶다예요. binding 한다고 하죠. 함께 묶는다는 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combination이라는 말 아시죠? combination 뭐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요런 거는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피자지 뭐 하나 불고기만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compile입니다. 이거는 함께 파일을 모으다 이렇게 말장난으로 갈게요.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compile. 그걸 우리는 편찬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쭉 쓴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써놓고 여기도 좀 써놓고 여기도 좀 써놨어요. 함께 모아가지고 묶어내는 거 편찬하다 compile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compilation 음반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 사진 이렇게 딱 놔두고 휘성 노래 하나 뭐 그리고 뭐 박효신 노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기한 앨범이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그때 CD가 잘 나가던 때라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했었죠. 요즘에 CD가 참 안 나가요. 그죠?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주세요. 잘 안 되네요. 자, 이번엔 컨텍스트를 볼게요. 자, 함께라는 거에다 글을 붙였어요. 글이 함께 모이면은 뭔가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걸 우리는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읽어보시죠. context. 자,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어휘 문제보다는 독해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독해형 어휘들이에요. 빠르게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빠르게 하는 거니까 지겨워도 좀만 참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collide라는 단어를 배울게요. 자, 이거는 함께에다가 slide가 붙은 거예요. slide에 lide가 붙은 거예요. 함께 미끄러지면은 쾅 충돌하겠죠. 그래서 collide가 충돌하답니다. 자, 읽어보시죠. collide. 이렇게 행성이 충돌할 때도 collide라고 해요. 자, 그럼 collaborate 아까 했었죠. 협력하다라고 배웠던 건데 요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operate. 자, 이게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갔어요. 저희 할머니 모시고. 근데 할머니가 병원에 딱 갔는데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고 나 허리 아프레이 그러면 수술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자, 수술하다라는 뜻인데 의사들이 일하는 거라 수술하다라고 한 거고 기본적인 뜻은 사람이 work 일하다, 기계가 work 일하다, 작동하다예요. 그렇죠? 기계나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는 사람 쪽 관련된 동사랑 그 사물 쪽 관련된 동사들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일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인 거 알겠죠.
CO가 함께라는 거 아니까 함께 operate,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IN 배울 거예요. 이거 부정적도로 많이 쓰죠. 여러분들 뭐 complete, incomplete, 불완전한. Without sugar, my life is incomplete. 너 없이 내 인생이 불완전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 반대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expensive, 비싼, inexpensive, 안 비싼. curable, 치료 가능한, incurable, 치료 불가능한. capable 할 수 있는, incapable 할 수 없는. possible, impossible. personal, impersonal. 이렇게 부정적두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이 P로 쓰이는 경우 있잖아요. P라는 게 발음이 터지는 소리예요.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집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피자 주세요 이러면 완전 병신이에요. 그게 아니고 피자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죠? 터지는 소리야. 그럼 이게 하다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N하고 P가 안 어울려요. 근데 M은요 입을 다물거든요.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impossible 이렇게. 그래서 P가 붙을 때는 M을 써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pure 하면 당연히 impure 이렇게 하겠죠. M하고 P 순수하지 않은. 자, 그리고 polite 예의 바른, impolite 예의 바르지 않은. 자, 그리고 relevant 관련 있는, irrelevant 관련 없는. regular 규칙적인, irregular 불규칙적인. patient 참을성 있는, impatient 참을성이 없어 조바심을 내는. 이렇게 부정적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부정적도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sane 이게 정상적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in을 붙이면은 insane 비정상적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읽어보시죠. insane. 네. 이게 그래서 미친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안 미쳤는데 저희 누나가 살짝 미치셨는데 우리 누나가 틱장애가 있어요. 우리 누나 틱장애 있어요. 네. 루나틱. 죄송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루나틱. 죄송합니다. 네. 자, 왜 했을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루나틱이라는 거. 알았어요. 진지한 얘기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게 그러면 솔라의 반대잖아요. 솔라 캘린더, 루나 캘린더. 그러니까 루나라는 게 달의라는 뜻인데 달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라 그 달 보고 개들이 짖으면 미쳤다고 하고 서양에선 달 보고 미쳐가지고 울프맨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의 기운 때문에 미쳤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더 재밌다. 루나틱. 우리 루나틱. 자, 이번엔 indifferent. 무관심한 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different.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3천만 원 주고 양악수술하고 눈 쫙 한 다음에 오빠한테 와가지고 오빠 너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야 너 발톱 깎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죠? 차이점을 모르는 거. 이런 남자가 되지 맙시다. 자, 읽어보시죠. indifferent. 자, indifferent. 이걸 죄송해요. 혼자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것도 많은데. 자, intuition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힘내보세요. 자, 읽어보시죠. intuition. 네, 좀 어려운데 중간에 추이라는 걸 보세요. 추이를 저는 추리라고 잡아냈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추리를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추리라는 거는 따져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따져보는 추리를 하지 않고 대상을 파악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intuition, 직관력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직관력에 대한 느낌이 이미지상으로 잘 안 잡히는 경향이 많아요. 뭐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풀어내면은 훨씬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따져보지 말고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자, 많이 좀 더우시죠?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